그럼 무권대리는요 거의 뭐 시험이요 어떻게 나오냐, 그냥 사례형 문제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권대리는요. 그래서 이제 무권대리를 보시면, 무권대리를 하기 전에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면, 유권대리죠. 유권대리 뭐죠? 먼저 대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명을 해야 돼요. 현명. 여기 무권대리는요,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죠. 대리권이 없고요, 여기 현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권대리하고 무권대리, 표현대리가 차이점은 대리권이 있냐 없냐. 공통적인 것은 둘 다 현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현명을 하지 않으면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표현대리에서 현명을 하지 않잖아요. 표현대리는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요, 여기는 유권이고 여기는 무권인데 차이는 뭐냐?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무권하고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된다거나 표현대리가 유권대리가 될 수는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러니까요, 여기요, 너는 유권대리라는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가? 포함될 수가 없어요. 유권은 대리권이 있다는 것이고 무권은 대리권이 없다는 것이니까. 여기 유권을 누가 책임진다? 유권대리는 본인이 책임지죠. 무권대리를 추인하죠. 추인하면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지죠. 그러니까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률 효과예요. 법률 효과의 측면에서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권대리도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지고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진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표현대리죠. 표현대리도 본인이 책임지거든요.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지거든요. 법률 효과의 측면에서 여기는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유권이냐 무권이냐를 판단하는 것이고, 여기는요,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미친다, 이 말이죠.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미친다고 해서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된다거나 표현대리가 유권대리가 될 수는 없단 말이죠. 우리가 표현대리하고 무권대리하고 유권대리하고 차이는 어떠냐?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알겠죠? 그러니까요, 무권대리가 절대로 유권대리가 될 수는 없다. 그것은 법률 효과는 유권대리와 동일하게 본인에게 효과가 미친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얘기해.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유권대리와 동일한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한다, 이 말이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유권대리 행위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한다. 그 말은 법률 효과가, 이것은 우연히 법률 효과가 다 본인한테 기속한다는 거지,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절대로 될 수 없다. 그래서 유권대리라는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무권대리 뭐냐?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무권대리는요, 나중에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유효가 돼요. 현재는 뭐가 된다? 현재는 무효란 말이죠. 나중에 유효가 될 수 있을지언정. 아직은 추인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유동적 뭐라 한다? 무효.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요. 유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현재 무효니까요. 그런데 여기 봐봐요. 이렇게 유동적일 때는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뭘 하는 것이 낫다? 확정을 하는 게 낫죠. 확정을 하면 어떻게 한다? 본인이 확정을 하는 것이 있고 대리인이 확정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확정하는 경우,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유동적일 때는 어느 경우로도 변화가 가능하지만 한 번 확정을 해버리면 더 이상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본인이 하는 것을 뭐란다? 추인권이라고 하고 추인 거절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하는 것을 뭐다? 항상 앞에다 붙여야 돼. 선인 경우 철회권이다. 그 다음에 선악을 불문하고 최고권이다, 이렇게. 최고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추인권, 거절권, 철회권, 최고권,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한번 보는 것이죠. 자, 뭐를 보는 것이냐? 추인이 있고 거절이 있고 선인 경우 철회권, 선악 불문하고 최고권,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추인하고 철회권을 뭐라 한다? 이것을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의사표시요. 여기요, 거절권하고요, 여기 최고권 있죠? 최고권, 이 두 가지를 뭐라 한다? 무엇을?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의사의 통지, 이렇게. 그래서 의사의 통지, 거절과 최고권, 추인과 철회를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 뭐가 된다? 유효가 되고,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확정적 뭐가 된다? 무효. 철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확정적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봐봐요. 유동적인 것이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유동적 분명히 무효인데 유효가 되기도 하고 여기서 무효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빨리 어느 교수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한 번 확정이 되잖아요. 추인해가지고. 그럼 더 이상 거절이나 철회는 못하는 거예요. 철회해가지고 한 번 확정으로 무효가 되잖아요. 추인과 추인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인권과 거절권과 철회권은 누가 먼저 하느냐.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추인을 먼저 한다, 그러면 추인 거절이나 철회가 안 되고, 철회를 먼저 한다, 추인과 추인 거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에 뭐라 나왔다? 철회는 추인이 있기 전까지, 추인은 철회가 있기 전까지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고는 뭐냐? 최고는 추인할래 거절할래 묻는 것이 최고거든요. 그 말은 이 최고라는 것은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지금 했을 때 이제 써야 돼요? 하지 않았을 때 써야 돼요?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미 추인을 해버리면 더 이상 최고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추인을 하면은 거절권, 철회권, 최고권 할 수 없고, 철회를 하면은 추인권, 추인 거절권, 최고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유동적인 것을 확정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보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무권 대리는 항상 우리가 기준을 갖는 거죠. 기준을 갖고, 이렇게 갑이죠. 갑을 뭐라 한다? 본인이라고 하고, 여기 병이죠. 병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을이죠. 을을 뭐라 한다? 이것을 무권 대리인이라고 얘기하죠. 무권 대리, 이렇게요.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죠. 을이 병하고요, 계약을 하죠.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이것을 현명이라고 하죠. 반드시 현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본인은 뭐가 있다? 본인은 뭐가 있어? 추인권하고 추인 거절권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추인권과 거절권이 이렇게 있는 거죠. 상대방은요? 상대방 뭐가 있다? 선인 경우 뭐가 있다? 철회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선악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최고권이 있죠. 그래서 최고권, 이렇게. 그래서 선인 경우 철회권, 선악불문하고 최고권,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권 대리는요,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양은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제3자의 위조 서류에 의해서 무권 대리를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제3자의 위조 서류, 그래도 무권 대리는 책임을 져. 무과실 책임이니까. 그러면 우리가요,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돼가지고,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져. 추인하게 되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대리행위 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본인이 대리인한테 책임을 져. 그래서 대리행위는 2월 1일 하고 추인은 10월 1일 하면은 언제부터다? 2월 1일부터 유효가 돼요. 언제나 가지고 다른 말이 없으면, 언제나가 아니에요? 다른 말이 없으면, 그러면 유효가 되니까 본인이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추인하면 본인이 상대방한테, 추인을 거절하면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본인과 대리인이 둘 다 동시에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서 무권 대리인이 책임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권 대리인이 책임지려면 본인 갑은 추인을 거절해야 돼요. 상대방 병은요,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이 말은 무권 대리인인 줄 몰라야 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기 싫으면 상대방 병은 내가 무권 대리인 것을 알았다, 선의가 아니고 악이다, 이것을 무권 대리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대리인이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우리가 유권 대리에서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기 때문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지만,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여서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고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대리권을 증명을 해야 돼, 못 해야 돼?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해야 돼. 증명을 하면은 유권 대리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요건을 다 갖추죠. 갖추면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서 계약을 이행을 하든지 손해배상을 하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돼. 그래서 상대방이 선택을 해. 대리인한테 너 이행 등기해줘, 등기 못해주면 손해배상을 해, 이렇게 선택을 해, 상대방이. 여기서 대리인이 선택하면 큰일 나고, 그러면 이 선택권은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느냐,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느냐, 이 말이죠. 선택권은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언제부터?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고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할 때,
추인을 거절하고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할 때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예요. 추인을 거절하고 본인이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 못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해요. 왜요? 그러면 그때 상대방은 선택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선택권은 거절과 대리권 증명을 못하면 그때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권대리에서 약간 어렵게 나오면 두 가지요. 상대방의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한다? 무권대리인이 증명한다. 선택권은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것은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질 때죠. 그럼 무권대리인은 언제 책임진다? 본인이 추인을 얻지 못하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 못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뭘 한다? 진행한다. 이렇게. 알겠죠? 여기 이행이나 소멸이라는 것은 무권대리인이 지는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철회는 반드시 여기서 선이란 말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요 선이 악의를 불문해.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선이이다 그러면 상대방은 철회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다? 체고할 수도 있다. 체고. 그러면 철회죠. 철회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 철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이전에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효과가 발생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철회하게 되니까 어때요?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철회를 하고 난 다음에 상대방은 대리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최고권 행사죠. 최고할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확답을 뭐 하지 않으면 발하지 않으면 이걸 발신주의라고 그래. 우리 어제 한번 배웠죠? 발신주의. 알겠죠? 6개가 있죠? 발신주의. 그래서 이 발을 하냐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을 뭐한 걸 본다? 거절한 것으로 봐. 추인을 거절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니까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런데 여기요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본인이 추인을 했어.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본인이 추인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본인이 추인을 하죠. 그러면 추인 거절로 봐. 이건 추인으로 보지 않아. 왜? 상당한 기간이 지나자마자 추인 거절이죠. 추인 거절은 확정적 무효죠. 더 이상 본인이 추인했다고 해서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것을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무권대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무권대리에서 뭐가 있다? 본인의 추인권이 있죠. 자, 잡아보면 추인권이죠. 추인권은 뭐다? 형성권으로서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 의사표시 이렇게요. 일방적이니까 뭐다? 단독행위다 이런 말이죠. 단독행위. 그 다음에 여기 추인은 뭐로 추인한다? 무권대리임을 뭐 하면서 알면서 추인은 뭐다? 추인은 의사표시죠. 그러니까 알고 해야 되겠죠. 명시적 묵시적으로 하는 것이죠. 명시적 묵시적으로. 여기서 일방적이니까 추인할 때는 상대방의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가 없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의사표시를 해야죠.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의사표시를 안 하나? 그러면 병이 갑에게 체고를 하죠. 체고하죠. 체고한데 확답을 발하지 않았다. 확답을 발하지 않았다. 그러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뭐라고 한다? 거절이다. 왜 추인 거절이냐고. 추인하려면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의사표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추인 거절로 본다. 단독행위는 뭘 못한다?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단독행위는 조건을 못 붙여요. 그런데 여기요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일부 변경을 가한 추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부나 변경을 가한 추인, 이것은 추인으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된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동의가 없으면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추인으로서 효력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어. 그래서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 자, 무권대리임을 알면서죠.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죠. 무효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효의 상대원칙,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무권대리임을 알면서 장기간 방치를 했다.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대리인이요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음도 없이 수여받았다고 거짓말치면서 병한테 처분했어. 그것을 본인 갑이 알았어. 알고도 장기간 방치했어. 방치했다고 해서 절대로 추인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죠. 그래서 무효가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다?
유효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추인할 때는 누구한테 추인을 해야 되는가? 추인은요, 여기서 갑이 있고 여기 병이죠. 여기 병의 전득자, 그 다음에 여기 대리인 을이죠. 추인은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성계인한테도 추인할 수 있다. 물론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할 수도 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한다. 그것을 상대방 병이 그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했는데 그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모르고 있다. 대항하지 못한다. 도리어 상대방 응모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추인은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전득자나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무권 대리인이겠죠? 그것을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모르고 있다. 대항하지 못한다. 도리어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무권 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추인 거절권이죠. 자, 추인 거절권은 뭐죠? 추인 거절권은 뭐냐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죠.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죠. 그런데 을이 병하고요 2월 1일 날 계약을 했죠. 여기요 등기를 하거나 여기요 미등기이거나 이 말이죠. 미등기. 그럼 이건 본인은요 추인권이 있고 추인 거절권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여기요 등기다 미등기다 추인권이다 추인 거절권이다 이렇게 있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이 2월 1일 병한테요 아버지 집을요 팔고 나서 등기나 또는 등기해주고 또는 아직 등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아버지가 사망을 하죠. 그러면 아버지는 추인을 하고 사망하면 유효고 추인을 거절하고 사망하면 무효인데 추인이나 추인 거절하지 않고 사망했죠. 그러면 추인과 추인 거절권은 이 을이요 상속을 받죠. 3월 1일 상속을 받는다 이 말이죠. 상속을 받는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상속을 받은 상태에서 이 을이요 미등기인 경우 추인을 거절한다거나 등기가 된 경우 말소 청구를 한다거나 무효를 주장한다거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먼저 자기가 팔아놓고 나중에 추인을 거절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을 상속하면 무조건 추인해야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추인 거절 안 되고 말소 안 되고 무효가 안 된다. 만약에 대리인이 미리서 등기를 했다. 그럼 말소 안 되니까 이 병이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병이 정한테 처분하면 정은 뭘 본문하고 선악을 본문하고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이제 여기까지는 항상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온 거죠, 이거는요. 근데 이번에 좀 더 다르게 뭐를 하냐? 이렇게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이렇게 했는데 이 병한테 등기나 또는 미등기다 해봐. 그 다음에 여기 대리인이죠, 무권 대리인, 본인이죠. 본인은 뭐가 있어?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 본인이 사망한다고 나왔죠? 이번에는 대리인이 사망을 해보자 말이죠. 아버지가 아들내미의 집을 몰래 판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내미의 집을 팔아가지고 병한테 등기나 미등기 상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미안하니까요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아들내미가요 추인이나 추인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상속하기 전이면은 아들은 당연히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했어. 사망한 것을 아들이요 상속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버지가 사망한 걸 상속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뭐냐? 계약을 이행을 하든지 뭐라든지 손해배상이잖아요. 이게 배상이죠. 그러니까요 아버지를 상속을 했어요 아들내미가요. 그러면 아들내미는 아버지 자기는 추인권이 있잖아요. 여전히 자기는 여전히 추인권이 있죠. 자기가 판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절권도 있고 그래서 본인은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거절할 수 있어. 추인을 거절. 그럼 뭐가 돼? 무효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상대방이요 이 사람의 아버지를 상속했으니까 이 사람 무권 대리인이죠. 무권 대리인 책임을 상속했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뭐라냐? 아 그래? 알았어. 그럼 니네 아버지 그러면 이행 책임을 내가 선택하겠다. 이행 책임을 선택하니까 너 그러면 나한테 등기해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무권 대리인을 상속하면 추인을 거절할 수는 있어. 그런데 상대방이 이행 책임을 선택하면 똑같아. 여기하고 결론이 똑같아. 뭐를 해줘야 돼? 등기를 해줘야 돼. 차이는 뭐냐? 본인이 사망하고 본인을 대리인이 상속하면 추인을 거절을 절대로 못하지만 알겠죠? 만약 무권 대리인 사망하고 무권 대리를 상속한 경우는 일단 뭐 할 수 있다? 추인을 거절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뭐를 선택한다? 이행을 선택하면 등기를 해줘야 돼. 추인하고 결론에서 똑같아. 이해되셨나요 지금요? 알겠죠? 그것을 보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뭐 다른 시험에서 한 번인가 나온 적이 있고 그 외에 나온 적은 없어요. 자, 무권 대리 한번 볼까요? 자,
자, 무권대리 한번 보셔요. 자, 무권대리 보면 일단 유동적 무효죠. 자, 2번요. 본인의 추인권이죠. 추인은 1번 일부 동그라미 일부 맨 끝에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두 번째 줄 내용을 변경 동의기 변경을 하여 추인하면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효가 된다.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러면 반대로 동의를 얻으면 뭐가 된다? 유효이다. 유효. 그래서 1번 중요하죠. 시험에 잘 나오죠. 추인했다 해서 무권대리가 뭐로 되는 것은 아니다. 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6번 봐봐. 6번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처음부터 유권대리 행위 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루어진다.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기소한다 이 말이죠.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똑같이 다루어진다 이 말이. 다루어진다. 이해됐죠 지금? 자, 3번은요. 추인은 누구한테 한다? 직접 상대방이나 승계인이나 무권대리인이 할 수 있다. 4번이 중요하죠.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면 어떻게 된다? 상대방이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가 중요하죠. 만약에 상대방이요 추인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본인은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하지만 상대방은 말 수 있고 철회할 수 있고, 추인이 있었음을 말 수도 있다. 주장할 수도 있다. 상대방은 말 수 있고 철회할 수도 있고, 추인이 있었음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요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언제나가 아니에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대리행위시로 소급한다.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와. 아무 말 없이 뭐라고 나오냐?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맞는 말이죠. 왜요? 원칙적으로 소급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거기다 써봐. 옆줄 긋고 뭐라 쓰냐?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 X.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래서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7번 무권대리행위임을 알고, 무권대리행위임을 알고, 그럼 무효죠? 무효임을 알고, 무효의 3대 원칙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죠? 장기간 방치하거나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추인으로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8번은요 변제를 독촉하자 유예를 요청했다. 그래 됐죠? 그 말은 뭐다? 무권대리인요 와이프가요 남편의 이름으로 돈을 빌린 거예요. 상대방 가가지고 돈 갚으라고 난리치죠.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해서 우리 와이프 데려가 살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갚기 싫으면.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다? 아 그래요? 돈 갚을 날짜가 언제예요? 어제까지인데요? 그러면 한 10일 정도만 말미를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뭐다? 내가 갚아줄 생각이 있다 없다? 있다. 내가 갚아준다 말을 안 했어도 그걸 말한다? 묵시적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자, 3번은요 본인의 추인 거절권이라고 나와 있나요? 추인 거절권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죠.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하거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그러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니까 누가 소유자가 된다? 상대방이 소유자가 되죠. 그래서 2번을 보면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전득한 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다 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자, 최고권 봐봐요. 최고권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이 말이죠. 그래서 본인에게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을 뭐 하지 않으면 동그라미 발신주의죠. 그럼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상대방이요 무권대리임을 안 경우 악이어도 최고할 수 있다. 옆줄 긋고 철해 X. 철회할 수는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철회권이죠.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만 1번 선의의 상대방만 언제까지요? 추인 있기 전까지. 왜요?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된다? 확정종 유효가 되죠. 확정이 되죠. 더 이상 추인을 철회를 못하죠. 전까지 철회한다. 철회권을 행사하죠. 아까 말이죠. 철회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철회를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마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6번 무권대리인의 책임이라고 되어 있죠. 1번은요 무권대리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도 인정된다. 그래 됐나요? 우리가 무권대리는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이 말이죠.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 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 하더라도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 뭐가 된다? 인정이 된다. 제3자가 잘못해도 무슨 책임이니까? 무과실 책임. 이렇게 책임의 발생 요건은요, 기억,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추인을 얻지 못하면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런데 니은 상대방이요,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 하면 상대방이 악이죠. 우리가 무권 대리인 책임지려면 상대방은 뭐가 돼야 돼요? 선의 무과실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악이라잖아요. 그러면 악인 경우 무권 대리인 책임이 안 지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았다는 사실,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증명한다? 누가? 무권 대리인이 증명을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디귿은요,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다, 무권 대리인이 미성년자다,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렇게 무권 대리에게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3번은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아까 여기 있죠? 여기서 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그럼 선택권은 언제 행사한다?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고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때. 알죠? 대리권 증명 또는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 이렇게 그때부터 뭐가 된다? 진행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가 추인은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추인은. 그런데 문제는 뭐죠?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무권 대리로 하면은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표현대리죠. 여기가 이제 표현대리하고 무권 대리하고 차이점 뭐예요? 표현대리하고 무권대리 차이점은 일단 공통적인 게 뭐라고 그랬죠? 대리권이 없다. 대리권이 있냐 없냐? 알았죠? 그래서 둘 다 대리권이 없고 둘 다 뭐가 있어야 돼? 맞아,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는요, 현명을 해야 돼요. 현명.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요. 여기 이제 봐. 여기서 보면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하고 똑같아. 둘 다 대리권이 없고 둘 다 현명을 해야 돼요. 둘 다 현명을 하지 않으면 표현대리는 안 돼요. 차이는 뭐냐? 표현대리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지죠? 본인이 지죠. 본인이 지죠. 그래서 모든 책임을 본인이니까 대리인은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안 져. 그래서 표현대리는 책임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됐죠? 두 번째, 표현대리는 누가 주장한다?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해. 그래서 상대방이요, 표현대리 주장은 오로지 상대방만 해. 나머지는 다 똑같아. 우리가 표현대리가 생길 때도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와 똑같기 때문에요, 본인은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고 상대방은요, 선인 경우 철회권, 채권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대리는 오로지 누구만 주장한다? 상대방만 주장하고, 표현대리는 본인이 책임지기 때문에 대리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표현대리는 뭐냐? 무권대리와 차이점이, 일단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와 똑같은 것은 대리권이 없고 현명을 해야 되는데 차이점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요, 본인의 잘못이 있어요. 표현대리는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어요. 이 본인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리권을 소유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을 소유했다고 상대방한테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다? 누구를 보호해야 돼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야 돼. 상대방을 보호해야 돼. 상대방의 신뢰를. 왜요? 상대방이요,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 안 줬는데 대리권 줬다고 하니까 상대방이요,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호해야 돼. 이 두 가지가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무권대리는요, 본인의 뭐가 있다? 잘못과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야 돼.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오로지 상대방만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나 대리는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의 잘못이 있으니까 똑같이 무권대리죠. 광의의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도 무권대리고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인데, 그냥 무권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안 지죠. 근데 표현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건 왜 그러냐? 본인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잘못이 없는 경우가 있겠죠. 뭐가 있다?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시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대리인이 만약에 위임장을 제시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시했다. 그러면 대리인이 잘못했죠. 위임장을 위조했다. 위조했다. 대리인이. 그럼 본인이 잘못한 건 아니죠.
그럼 표현대로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본인이 잘못이 있어야 돼. 상대방을 보호해야 돼. 상대방의 보호가 뭐다? 상대방이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 이것을 닮아 뭐라 한다? 선의 플러스 뭐라 한다? 무과실. 이렇게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라고 그래. 정당한 이유,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정당한 이유, 선의 플러스 무과실은 대리행위시 대리행위를 할 때 그러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대리행위 당시 객관적으로 선의 무과실은 125조하고 126조에서 나오는 것이 129조에서 나오는 것이고 정당한 이유는 126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당한 이유 126조, 125조, 129조 이렇게 대리행위 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기책 사유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표현대리 뭐냐? 무권대리는요 대리권이 없죠. 표현대리가 되려면 항상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 있어야 돼. 선의 무과실한 말이 있어야 돼. 무권대리다, 대리권이 없다.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표현대리다. 무권대리다,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다,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그냥 무권대리는 대리인이 책임지죠. 표현대리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져. 그러니까 표현대리와 무권대리는 딱 한 끗 차이다. 정당한 이유란 말이 있느냐 없느냐, 선의 무과실한 말이 있느냐 없느냐, 그 한 끗 차이가 바로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표현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표현대리 이렇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표현대리 이렇게 봤죠? 자, 지금부터 이제 표현대리 보면 125조요. 125조가 뭐냐? 대리권 수여죠.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대리죠.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대리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봐봐요. 표현대리란 말이 무슨 대리 일종이다? 표현대리 무슨 대리 일종이요? 무권 대리 일종이죠. 그럼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여기 대리권 수여라고 돼 있죠. 대리권을 수여했으면 유권 대리일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데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 안 했어.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는데 수여했다고 표시를 해줬다 이 말이야. 상대방한테. 표시가 뭐죠? 알린다. 알린다는 것이 뭐다? 통지한다 이 말이야. 통지한다. 통지를 뭐란다? 관념의 통지다 이렇게. 관념의 통지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관념의 통지이고 대리권 수여는 누가 하죠?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죠. 이것은 그냥 의사표시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요, 시험에 뭐라 나온다? 다음 중에서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그러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대리권 수여는 의사표시, 대리권 수여의 표시 이렇게 하면은 관념의 통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요,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것은 뭐죠? 법정 대리예요, 임의 대리예요? 임의 대리죠. 그래서 임의 대리만 125조가 되고 법정 대리는 125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리권 수여라고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표현들에서 또 한 가지 조심하는 게 제3자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제3자는 직접 상대방 병만 얘기해. 직접 상대방만 얘기해. 직접 상대방만. 우리가요, 무권대리에서 추인할 때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전득자한테도 추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것은 누구만 주장한다? 직접 상대방만 주장을 해. 그 직접 상대방을 법조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제3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제3자 이렇게요. 직접 상대방 이렇게. 자, 그럼 볼까요? 자, 성립 요건 보세요. 1번 대리인이 위임장을 위조했다. 누가 위조했어? 대리인이. 그럼 본인이 잘못했어 안 했어? 안 했죠.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번요 상대방이 우리 누구를 보호한다 그랬죠? 표현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한다 그랬죠? 믿을 만한 맨 끝에 정당한 이유.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무권대리다 플러스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3번은요, 민법 126조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본인을 위한다. 그것을 뭐란다? 현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대리행위의 표시, 대리관계 표시, 현명이죠. 이것을 표시해야 되죠. 그 다음에 기억은 봐봐요. 기억은 보면 여기 이게 뭐지 말이죠. 봐봐. 대리인이요. 여기 봐봐요. 대리인이 가비한테 대리권을 줬는데요. 대리인이요, 본인의 등기 서류를 조작을 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왔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난 다음에 상대방한테 팔아. 그럼 내 앞으로 지금 등기가 돼 있죠, 대리인한테. 그리고 상대방하고 계약을 해. 그럼 상대방한테 계약을 할 때 이건 나는 우리 표현대리는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현명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현명은 뭐죠?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게 현명이죠? 그러면 갑이 을한 상대방한테요,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 말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자기 앞으로 지금 뭐가 돼 있으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리인이 등기 원인 사실을 조작해서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한 후에는 그 말은 현명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표현대로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표현대로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니은은요? 니은은 봐봐. 속임수를 써서 위와 같이 대리 행위에 표시를 하지 않고, 이 말을 꼭 암기하라고 그랬죠. 이런 봐봐요.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대리 관계의 표시, 대리 행위의 표시, 이 말이죠.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요? 이 말은 바로 뭐다? 현명을 하지 않고 이 말이죠. 아까 얘기했죠. 현명을 하지 않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현명을 하지 않으면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4번은요. 교회의 대표자가 이렇게 되죠. 대표자. 교인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재산을 처분하죠.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재산을 처분했다. 그 말은 뭐다? 무효단 말이죠. 투자 수익 보장 일정이죠.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다 이 말이죠. 이렇게 무효가 되면 표현대리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표현대리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이것은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나온다는 것이고, 특히 2번은 조심해야죠. 공통기호가는 다 되니까 어느 것을 해도 다 나오죠. 1번 표현대리가 성립하죠.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뭐가 발생해? 효과가 뭐죠? 법률효과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대리죠. 유권대리는 누구한테 법률효과가 있죠? 본인이죠. 표현대리도 누구한테 법률효과가 있다? 본인이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예요? 무권대리 일종이에요? 무권대리 일종이죠. 무권대리인 표현대리가 유권대리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뭐라 한다? 3번을 봐봐. 3번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해서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권대리라는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2번은요.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표현대리는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고, 상대방한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 뭐죠?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 없다? 과실상계는 어디에서만 과실상계를 한다?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을 할 때만 과실상계를 하는 것이에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서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우리가 표현대리에서 제3자 얘기하죠. 이때 제3자는 누굴 얘기한다? 직접 상대방인 제3자를 얘기한다. 직접 상대방 이렇게. 자, 125조요.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대리죠. 이러면 125조 봐봐. 125조에서는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그래서 1번에 보세요. 보면 당사자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효력에 유무하는 관계없이, 무슨 말이다? 125조 표현들은 기본적인 대리관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있으면 무슨 대리가 돼요? 유권대리가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없어야 돼. 무슨 대리 일종이다? 무권대리의 일종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표시는 뭐다? 관념의 통지. 거기만요. 표시는 관념의 통지죠. 여기요. 표시는 뭐다? 관념의 통지다. 다른 말로 표시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통지라고 얘기해. 통지. 아시겠죠? 자, 3번은요. 대리권 수요 표시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기억봐봐요.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원 모집 안내나 입회 계약을 체결한 것을 승낙무기라면 125조다. 니은은요.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무기했다.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무기했다.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런데 니은은요. 세무사 시험에 나온 거예요. 납세번호증이 있죠. 여러분 봐봐. 우리 학원처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번호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하거든요. 그런데요. 유치원과 같은 데는 법인이잖아요. 재단법인이요. 이런 데는 납세 번호증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요. 세금 납부하는 것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대리권 수요와 관계가 없죠. 우리가 대리권은요. 사법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는요. 5번 보세요. 5번.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무과시. 여기 한번 봐봐. 무권대리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권대리 무효. 무권대리 무효. 본인 책임져야 안 져요? 안 져. 표현대리도 무슨 대리 일종이다? 무권대리. 그럼 원래 본인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안 져야 되는데 표현 대리는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져. 그러면 표현 대리는 똑같이 무권 대리인데 본인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지금 불리하죠. 무권 대리 책임져 안 져? 본인 책임져 안 져? 안 져.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가 똑같다? 무권 대리. 그런데 표현 대리가 책임하면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지죠. 그러니까 그냥 무권 대리 책임 안 지는데 표현 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본인이 불리하죠. 그러니까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본인이 상대방 너는 선이가 아니고 뭐다? 악이다. 이걸 증명해야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이죠. 6번은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그걸 뭐란다? 정당한 이유. 그런데 상대방이 과실이 있어? 표현 대리가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7번은요 반드시 표현 대리의 성립을 주장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표현 대리의 성립을 주장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대리 한해서 이미 대리에 한한다. 왜요? 대리권 수요 표시니까. 대리권 수요 표시니까 그렇단 말이죠. 알겠죠? 대리권 수요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미 대리죠. 우리가 법정 대리는요 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원이 선임하는데, 알겠죠? 그래서 이미 대리만 된다. 여기서 125조 표현 대리에서는 맨 위에요. 맨 위에 1번이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의사표시 아니야 했을 때 2번도 나오죠. 대리권 수요 그러면 의사표시고, 대리권 수요 표시 그러면 뭐다? 관념의 통지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에서 보면은 3번에서 니은이 중요해요. 니은. 그 다음에 몇 번이냐면 이제 5번 이렇게 5번 이 정도. 알겠죠? 그래서 125조죠. 자, 그럼 126조를 한번 봐봐요. 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다 이렇게 돼 있나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돼 있어요. 이것은 126조죠. 그럼 우리가 이제 126조는 또 간단하죠. 어떻게 해야 되냐? 권한을 넘으면 된단 말이죠. 여기서 126조 권한을 넘은이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여러분 이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 일종이죠? 무권 대리 일종이죠. 여기에 권한은 무슨 권한이다? 대리 권한이죠. 대리 권한. 그럼 대리권이니까 이것을 뭐란다? 기본 대리권이죠. 그럼 우리는 표현 대리는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누가 있어? 대리권이 있어, 없어? 있죠.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권한을 넘은 그러면 이 기본 대리권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기본을 넘은 것을 얘기하죠. 기본을 넘으니까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만약에 대리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요 이번에 모의고사 봤죠? 모의고사 봤는데 내가 이번 달에요 30점 맞았어요. 그럼 다음 달에 이제 모의고사 보겠죠? 5월 말에요. 그럼 여기서 60점 맞았어. 그럼 나는 뭐다? 실력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30점인데 27.5야? 27.5? 나는 그럼 점수가 뭐다? 좀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을 따라서 넘었는지 미달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한을 넘은 그러면 이 원칙은 권한을 넘은 그랬으니까 넘는 것이 시험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넘는 것은 시험에 안 나와요. 뭐만 시험에 나온다? 기본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기본 대리권이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하죠. 왜? 기준이 있어야 넘는지 넘지 않는지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기본 대리권만 시험에 나와. 그래서 기본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기본 대리권이 있다. 기본 대리권이 없으면 표현대리가 아니죠. 만약에 여기요 위임이다 또는 위임장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기본 대리권이죠. 그다음 또는 대리권을 수여했다. 그러면 기본 대리권이죠. 그럼 무조건 표현대리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요. 여기요 1번이요. 위임장이다 대리권 수여다 무조건 표현대리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여기서 또 우리가 뭐냐면 도장은 아까 했었죠. 도장만 주면 안 되죠. 근데 뭐를 준다 얘기해서 회사의 업무 처리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주면은 뭐다?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어요. 기본 대리권이니까. 인감증명서만 주면 인감만 주거나 인감증명서만 준다. 그럼 표현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대리권이 없으니까 표현대리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서 뭐를 한다? 예를 들어서 일상가사 대리권이요. 이 일상가사 대리권은 부부간에 있어서 법정 대리권의 일종이거든요. 이 일상가사 대리권은 기본 대리권에서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뭐죠? 125조에서는 법정 대리권 안 됐죠. 그런데 126조에서는 법정 대리도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등기를 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를 좀 해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한다? 대물변제요. 대물은 대신 물건으로 변제, 돈을 갚는다 이 말이죠. 돈을 갚는 것은 민법의 사법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기본 대리권하고 표현 대리가 내용이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것을 뭐 한다? 동종 뭐 할 필요가 없다? 유사할 필요가 없다?
동종 반대가 뭐죠? 이종. 유사할 반대가 뭐죠? 별개.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알겠죠? 이것을 이제 126조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126조 표현들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기본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기본 대리권.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여기서 이렇게요.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는데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줬다 이 말이죠. 1억 원을 빌려라고 대리권을 줬어. 그런데 이 을이요 병한테 가서 정말로 1억을 빌렸어. 그럼 1억을 빌려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1억을 빌렸죠. 이것을 우리는 무슨 대리라고 한다? 유권 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모두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그런데 여기서요 4억을 빌렸다 이 말이야. 4억을 빌면 4억 속에는 얼마가 들어있어? 1억. 1억은 뭐다? 기본 대리권이죠. 이 기본 대리권은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져. 그래서 기본 대리권은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가 더 빌렸죠? 3억. 3억은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어. 유권이다 무권이다? 무권이다. 무권이니까 무권대는 원칙적으로 유효다 무효다? 무효. 무효니까 누가 책임진다? 누가 책임져? 대리인이 책임을 져. 만약에 이것을 추인한다? 추인하면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이 책임을 져. 그런데 무권 대리가 무슨 대리가 성립하면?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누가 책임져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지잖아요. 본인이. 그런데 무권 대리는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 속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가 표현 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 있어야 돼. 그러면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 그러니까요 무권 대리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무슨 대리? 표현 대리. 무권 대리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다. 무슨 대리? 표현 대리가 되는 거예요. 표현 대리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표현 대리가 된다 이 말이죠.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래서 우리가요 표현 대리와 무권 대리는 한 끗 차이야.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시험에서는 이렇다 이 말이죠. 정당한 이유는 대리 행위 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죠. 그럼 봐봐. 만약에 표현 대리가 성립됐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지죠? 여기요 3억 원은 본인이 책임지고 표현 대리로 1억 원은요 1억 원은 기본 대리권으로 본인이 책임지죠? 결국 여기를 뭐란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렇게 얘기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이 뭐죠?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권한을 넘었는지 넘지 않는지 알려면 기본이 있어야지 그것이 얼마를 넘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 넘었는데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그러면 표현 대리. 그런 말이 없으면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죠. 자 한번 볼까요? 126조요. 현재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아주 중요하죠. 이걸 뭐란다? 기본 대리권이라고 하죠. 현재 대리권을 가진 자 권한을 넘은 경우에 성립하고 아무런 대리권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됐죠? 3번은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 이러면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복대리를 선임하면 복대리는 원래 본인의 대리인인데 대리권을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는 사람한테 선임이 됐죠. 그러니까 유권대리다 무권대리다?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권한받기다. 권한받. 권한을 말한다. 기본이죠. 받 그러면 뭐다? 받. 그건 권한을 뛰어넘었다 이 말이죠. 무권대리다 이 말이죠. 그럼 무권대리죠. 무권대리가 표현대리가 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 맨 끝에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 이퀄 표현대리 성립 이 말이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누구한테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본인에게. 그 말이죠. 4번 아주 중요해. 4번 기본대리권이 등기 신청 공법이죠. 대물변제 사법이죠. 표현대리가 성립하죠. 그 말을 뭐라 한다? 5번에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그래서 4번 5번을 같이 묶어서 한 세트죠. 자 6번은요 이런 아까 했었는데 여러분 봐봐. 우리는 대리라고 하는 것은 법률 행위의 대리가 인정되죠. 법률 행위. 불법 행위나 사실 행위는 대리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바로 투자 상담. 투자 상담 이쪽에다 투자하면 좋아요. 그 투자 상담은 그것은 대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인감 증명서만 줬다? 대리권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인감 도장만 줬다? 대리권이 아니에요.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죠. 사자. 사자는 원래 대리는 아니지만 사자가 마치 대리인처럼 권한이 있는 듯한 외양을 풍기고 상대방이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 그럼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있다. 정당한 이유 있다. 자 10번 봐봐요.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죠. 그럼 일상가사 대리권을 뭐란다?
법정 대리권이라고 하죠. 법정 대리권.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표현들과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11번 보면 10번 11번이 똑같죠. 일상가사 대리권을 뭐란다? 그것을 법정 대리권에 적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다. 정당한 이유는 언제다? 정당한 이유는 딱 두 가지. 대리행위 시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언제를 기준으로? 대리행위 시를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이죠. 자, 오른쪽 4번 봐봐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죠. 그럼 여기 봐봐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라는 것은 대리권이 소멸했다 이 말이잖아요. 대리권 소멸했다. 그럼 대리권 소멸했는데 여기 봐봐. 대리권이 있죠. 대리권이 있는데 소멸했어. 그럼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멸하고 난 후 그러니까 유권이에요 무권이에요? 무권들이죠. 그러니까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은 무권들이죠. 이런 봐봐. 어떤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 대리권이요 의리요.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직접 대리인이 계약을 해. 두 번째요.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계약을 하도록 해. 대리권이 없는데 직접 계약을 해. 대리권이 없는데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계약하도록 해. 알겠죠? 딱 두 개밖에 없어. 중요한 것은 상대방 바로 반드시 뭐가 된다? 선의 플러스 뭐가 된다? 무과실 이렇게.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 한번 봐봐요 거기요. 처음부터 전혀 대리권이 없었다. 그럼 봐봐. 대리권 소멸인데 처음부터 대리권이 전혀 없었대. 처음부터 전혀 없었대. 그럼 대리권 소멸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2번요. 기본적인 어떠한 대리권도 없다. 기본적인 어떠한 대리권도 없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죠. 소멸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성립할 수 없죠. 법정 대리인이 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129조는 법정 대리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125조는 무슨 대리만 된다? 임의 대리. 126조하고 129조는 무슨 대리도 된다? 법정 대리도 된다 이 말이죠. 4번은요.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 선의 무과실. 누가 입증한다? 본인. 5번은 봐봐 이거죠. 봐봐. 대리권 소멸로 대리인이 직접 계약을 하거나 대리권 소멸로 복대리인 선임해서 계약을 한 경우 129조가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상대방은 뭐다? 선의 무과실이다. 그럼 봐봐 여기요. 129조 표현대리가 권한을 넘으면 맨 끝에다가 7번에다가 129조 표현대리가 제수 있어. 3번 왼쪽 페이지. 왼쪽 바로 옆에 칸에 126조의 3번. 2번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의 동그라미 2번. 지금 계속 눈을 너무 오른쪽 보지 말고 가운데 봐야지. 가운데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2번 봤어요? 자 그럼 보면 129조에 의해서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가 있을 때는 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129조가 몇 조가 될 수 있다? 126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어디를 보시냐. 그러면 27 보면 무효 있냐? 무효 있어요? 무효? 무효가 취소할 때 무효 있죠? 그래서 여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